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은 다음에 시장 전망과 주도주라는 이제 주제로 교재도 만들고 또 이제 그 회원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려 왔는데요. 작년 역시도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 다양한 주도주 그리고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7개 주도주 섹터 중에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을 선정을 했고 또 이제 추천해 왔고, 또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제 그 1월 중에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에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아쉽게도 이제 1월 들어서면서 물론 이제 시장이 빠진 여파도 있겠지만 1월 들어서자마자 주가가 이제 그 뭐 급락세를 보이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졌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했고, 최근에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거래 바닥도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크게 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유가 친환경, 일단 그 두산 퓨얼셀과 삼강 M&T, 두산 퓨얼셀 하게 되면 이제 그 수소 전지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삼강 M&T 같은 경우도 이제 SK가 인수가 됐지. SK로 이제 피인수가 된 거죠. SK 그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상 풍력, 특히 하부 구조 관련해서는 뭐 절대적 글로벌 절대적 강자. 사실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CS 윈드라고 있죠. CS 윈드가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 기준으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뭐 100%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 삼강 M&T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50% 가까이 급증할 예정인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대략 한 1000억 정도였는데 올해 대략 한 12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율 기준으로 두산 퓨얼셀과 이제 삼강 M&T 두 종목을 설정을 했고 선정을 했고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종목 모두가 거의 이제 흐름이 좀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두바이 현물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배럴당 127.8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5.6달러인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 제가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WTI라고 하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기준으로 제가 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상당 부분 비중이 제일 높죠. 중동산 두바이유를 우리가 많이 수입해놨습니다. 기타 이제 뭐 북해산 뭐 브렌트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그 석유 가격, 유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작년에도 이제 많이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워낙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최악의 어떤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그 워낙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가가 오른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뭐 해지라고 할까요? 유가 급등이라는 어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이 대체 에너지 관련주가 아닌가. 자, 그런 차원에서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CS 윈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탄소 국경세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관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그 규제가 이제 타이트해집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계속해서 유럽을 이제 공략하고 또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의 이제 그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라는 거죠. 무역 관세.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라는 것이죠.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유럽연합 EU는 이제 2021년 7월 14일 이제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피폿을 발표했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탄소 국경 조성 제도, 우리가 그 CBAM이라고 합니다. CBAM 도입을 포함시켰다. 자, CBAM은 그 유럽 그 연합 영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 탄소 국경세, 이 탄소 배출권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뭐 도저히 이제 그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온난화와 이제 다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도 사실 그 온난화가 이제 주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후손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상당히 빨리 좀 이런 뭐라 할까요? 대체 에너지라든가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뭐 계속해서 좀 부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3월 21일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유럽 탄소배출권 ETF 순자산이 뭐 1,000억을 돌파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대체 에너지 관련주도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 이제 두산 퓨얼셀인데요. 두산 퓨얼셀 이제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초서부터 2020년 이제 4월, 5월서부터 출발해서 주가가 대체적으로 한 100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죠. 1년 조금 넘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많이 오른 거에 따라서 1년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고,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월 달에 시장도 이제 당시에 이제 많이 급락을 했지만 아마 그 섹터 중에서는 가장 많이 빠진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월달 하락을 주도했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성장주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본다면 뭐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삼강 M&T도 그렇고 철저하게 성장주인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좀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삼강 M&T도 거의 뭐 흡사한 그런 모습이죠. 두산 퓨얼셀가 같이 올랐고 같이 조정받았거든요. 그리고 역시 1월 달에 급락 이후에 지금 모양새를 좀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강 M&T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자, 지금 이제 보시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0월 달인가에 상장이 돼서 사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 차트가 짧아요. 몇 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삼강 M&T가 아무래도 이 업력이 더 이제 많기 때문에 제가 연봉을 삼강 M&T를 봤는데 2020년도에 주가가 거의 뭐 사실 앞서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뭐 1000% 가까이 올랐고, 삼강 M&T 같은 경우도 이제 500% 이상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2021년도는 조정이 불가피했고, 지금 이제 2022년도 조정의 연장선 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연봉상 이제 저점을 보시면 이제 2021년 저점보다 2022년 올해 저점이 좀 높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중요한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주도주. 혁신적 주도주는 3년 오르고 혁명적 주도주는 뭐 10년 오른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 대체 에너지는 혁명적이까지는 아니라도 혁명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혁명적이지는 않더라도 혁신에 의한 주도주 차원으로 본다면 1년 오르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성장성으로 사실 2020년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이제는 이제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보통 이제 1차 상승이 성장성만 미래 가치 미리 땡겨다가 선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버블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죠. 그 조정이 이제 2021년 이제 돌았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가는 파동은 이제 실적에 근거해서 1파동이 첫 번째 상승 2020년 강세가 이제 대부분 성장성에 근거해서 올라갔다면, 요번에 올라가는 파동은 이제 실적에 근거, 펀더멘털에 근거한 그런 장세가 이제 그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2월 16일자 SK증권 보고서인데요. 2022년은 영역 확장하며 발돋움을 한 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그러는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사이즈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래 이제 빨간 줄 중심으로 해서 빨간 글씨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전형 연료전지 시장 2040년 15기가와트 달성을 위해서 보다 공격적인 행보 예상. 2020년이 거의 이제 성장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 모델별 경쟁보다 시장 자체 캐파가 이제 커지는 거죠. 시장 자체의 어떤 성장에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CHPS라는 것은 클린 하이드로겐 포트폴리오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는 것을 의미해요. CHPS,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포함한 이제 수소법 개정안 올해 통과 전망되고, 청정 수소 복합 효율 이제 모델 수혜.
자, 하여튼 그 뭐 이거 어떻게 대선이 이제 끝났는데 당시 그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사실 그 이런 그 친환경 대체 에너지 쪽에 대체 에너지에 대해 관련한 공약을 또 이제 많이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점차적으로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점 그리고 분산 수소 생산 가능한 트리젠 모델 출시, 해외 수출 물량 확대 기대. 트리젠 모델이라는 것은 자, 이 트리젠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기라든가 열, 수 생산 이 모두가 이제 그 가능한 그런 이제 그 모델을 의미하고 이게 예전에 이제 국제가주로 이제 그 선정이 됐다고 하죠. 자, 그 아래 보시면 제품 플러스 이제 시장 영역 확장 이런데 두산 피얼스는 올해 크게 두 영역에서 외형 확장이 기대가 된다. 첫 번째 제품 영역 확장이다. 특히 이제 그 트라이젠 모델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열이라든가 전기, 수 생산이 모두 이제 가능한 모델인 거죠. 모델의 매출 발생 가능성 이게 이제 그 성장 모멘텀을 봐야 되겠죠. 자, 트리젠 모델은 이제 거점 분산 수소 생산이 모두 가능한 수소. 여기 아래 나오네요. 온사이트형이라는 건 뭐냐면 아웃사이트형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아웃사이트형은 이제 외부에서 수소를 이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온사이트는 이제 그 자체에서 이제 제조식 수소 뭐 충전소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온사이트형 수소 충전소 및 분산형 수소 발전 등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시장과 고객 영역 확장. 두산 피얼스는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로 1.8메가와트 규모의 PAFC. 자, PAFC는 이제 인산 연료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산 연료 전지가 뭐 백금을 뭐라 그러죠? 매개로 한다잖아요. 그래서 다소 좀 비싸다고 하는데 여하튼간 이제 그 PAFC 발전용 연료 전지를 중국에 수출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 우측 상단 내용은 이제 같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자, 실적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19년도에 이제 195,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019년도에 195억에서 2020년 260억. 자, 2019년도 195억에서 2020년 260억인데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거의 뭐 한 1000% 가까이 급등했어요. 1000% 가까이. 성장성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 2020년 당시에는 이제 대체 에너지 관리들 굉장히 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두산 퓨얼셀만 간 게 아니라 뭐 CS 윈드도 무지하게 많이 올랐고 상강 MNT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2021년도 작년에 영업이 지금 대체적으로 260억 대비 180억이니까 많이 감소했는데 이게 주가 조정이 어떤 그 빌미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예상 지금 이제 SK증권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430억을 보고 있어요. 430억. 작년에 이게 180억인데 180억에 따블이어도 사실 360억이거든요. 근데 그 430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지만 이게 사실 환경 문제는 이제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가 너무 이제 가속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올해 뭐 400억이 될지 뭐 300억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개수들이 수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상강 MNT 기준으로 연봉을 봤죠. 연봉을 봤는데 2020년 이제 장대 양봉에서 당시 이제 두산 피얼셀이 한 1000% 가까이 오르고 상강 MNT가 이제 한 500% 올랐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21년 조정을 받고 요번에 가던 파동은 이제 철저하게 실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잠시 전에 이제 우리가 두산 퓨얼셀 그 영업이익을 봤는데 하여튼 그 올해 영업이익이 만약에 뭐 400억 정도 전후가 달성된다 그러면 주가는 한 단계 크게 콘턴 점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가 사실 두산 퓨얼셀을 이제 12월 초 정도에서 작년 12월 초 정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잠깐 올랐다가 이제 1월 달에 시장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제 급락하고 말았죠. 일단 그 대체적으로 박스권 상당히 한 5만 7, 8천 원이 돼요. 5만 7천 원대에서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5만 7천 원에서 이제 3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지금 2월 말서부터 현재까지 옆으로 계속 이런 걸 이제 협대 등락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주가를 관리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리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또 거래 바닥도 좀 요소요소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플러스로 따라서 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 회원분들께도 지금 4만 원대 미만에서는 계속 사라는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퓨얼셋. 일단 1차적으로 이제 한 5만 5천에서 5만 7천 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삼강 MNT입니다. 삼강 MNT. 해상 풍력 중에서 하부 구조 쪽에서 이제 그 글로벌 절대 강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SK로 이제 그 인수가 됐죠. SK에서 인수를 갔죠. 자, 그래서 이제 SK로 인수가 되면서 이 캐파 자체가 굉장히 커졌죠. 삼강 MNT 역시도 올해 실적 성장 가시성이 더 높아져. 제목이 그런데 하여튼 그 올해서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강 SNC 빅베스 단행으로 적자. 빅베스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오너가 바뀌잖아요. 경영진이 바뀌게 되면은 바뀐 후에 그 경영진은 전 경영진들한테 회사의 어떤 손실 부분이라든가 혹은 이제 부실 부분을 떨어버리거든요. 재무구조, 자기가 시작할 때 이제 재무구조를 좀 좋게 하는 거죠. 빅베스가 단행했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도 뭐 일정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지난 그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 그 순이익이 이제 영업이익은 뭐 무리가 없었죠. 영업이익이 이제 1,500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1,500. 죄송합니다. 매출액이 1,500이고 영업이익이 57억. 그다음에 순이익이 빅베스를 통해서 이제 순이익이 이제 994억으로 안 좋았죠. 상당히. 그 빅베스를 통해서 이제 그 뭐 나름대로 털어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실적 가시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자, 하여튼 그 올해 20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6,52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35억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264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30억이라면은 제가 아까 그 오프닝에서 좀 거꾸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두산 퓨얼셀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한 대략 전망치대로 한 150%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삼강 MNT는 한 100% 정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102.4%면은 뭐 급등이죠, 급등. 작년의 수주가 1조 4천억, 연말 수주잔고가 1조 7천억에 달해서 향후 2년간의 일감이 이미 그 확보된 상태이다. 그러니까 일단 실적 리스크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실적 불확실성도 없고 계속해서 시장 환경 변화와 함께 주가 역시도 상당 부분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빅베스를 통해서 상각비가 낮아지고 지난 연말 반영되었어야 할 해상풍력 하주 구조물 체인지 오도 보상액이 올해 상반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도 좋고 SK그룹 편입 작업도 순조롭고 국내 해상풍력 설치 사이클 진입도 주목하다. 그리고 그 같은 그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같은 이제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단성인의 이제 공약 중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25%. 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설치량이 기존 계획 12기가와트를 이제 상회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까지 9%에서 올해 이제 그 12.5%로 큰 폭으로 상향이 돼요. 그러니까 3.5%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이쪽 재생에너지 쪽, 뭐 환경 쪽이 뭐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 이슈가 되면은 뭐 주가에도 당연히 뭐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면 2020년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2020년도 영업이익이 290억,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작년에 이제 264억. 이게 이제 주가 조정의 빌미인데 그것보다는 2020년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오른 과정 속에서 거품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버블 해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올해 예상 영업이 지금 535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의 더블이죠. 뭐 아까 그 102%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거의 일치가 된다면 지금 이제 제가 뭐 짧은 시간이나마 일치가 된다는 논리를 근거로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전망 500억대가 되는 그런 영업이익이 발생된다면 주가는 지금 사야 되겠죠, 지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강 MNT 일봉 차트인데 앞서 봤던 두산 퓨얼셀하고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고 또 CS 윈드도 좀 약간 유사한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18,650원인데 18,000원 잘 안 깰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18,000원 전후로 해서 선침해 차원으로 매수를 해 들어간다면 좀 길게 보시게 되면 반드시 결국 그
주가는 실적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강 MNT가 좀 더 그 가벼운 느낌이 들죠. 가벼운 느낌이 들죠. 자, 하여튼 그 역사적 고점 부분이 25,000원대 정도가 되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